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국제 교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두 번째로 고려 후기의 국제 교류와 그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고려 사회의 고려 문화의 어떠한 특성으로 남겨지는지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는 아시다시피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고려 전기에 고려가 예를 들어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등과 다양한 교류를 했다면, 고려 후기에는 그 문화적 교류 대상이 원나라로 일원화되죠. 원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일해버렸기 때문이고, 고려가 몽골과 원나라와 40여 년간 투쟁하다가 결국 화해를 하면서 국채는 유지했지만 그들의 부마국 사위의 나라가 되면서 아무래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일방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려의 문화적인 특성이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개방성과 다양성은 한 나라하고만 교류하니까 이론성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원나라는 굉장히 세계제국이잖아요. 세계제국 원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원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다양적이고 다양성 있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와 교류하다 보니까 고려의 그런 개방성과 개방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다양성, 고려 전기에 보였던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더욱더 그 모습이 세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 후기의 모습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원나라와 고려의 교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 사람들은 원나라에 가서 제일 처음에 교류하려면 장사꾼들이 가겠죠. 상인들이 가가지고 인삼, 잣, 말 이런 것들을 상품을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또 비단이나 서적 등을 수입해 오면서 국제 교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들, 대부분 이제 유학자들이겠지만, 유학자들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에 있었던 망권당, 충선왕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망권당에 가서 중국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을 수용하게 되죠.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그 다음 승려들, 중국 강남으로 가서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임재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를 또 수용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스님이 보우나 해근 스님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 성리학과 임재종은 이후에 고려시대 말을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조선의 유교와 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게 성리학과 임재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원나라 사람들도 고려에 와가지고 많이 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나라 공주가 고려로 시집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공주를 가까이에서 보필하기 위해서 온 원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공주가 직접 장사에도 많이 끼어들긴 합니다만, 원나라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상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와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은 고려에서 관직을 받아서 관리로 머물면서 아예 고려인으로 합류, 귀화해서 고려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원나라에서 고려로 들어온 것 중에 이 시기에 들어온 게 농사책, 대표적인 게 앞에서 배웠었죠. 농상집요라고 하는 농사책이, 원나라 농사책이 들어오기도 하고, 문익점 이 가져온 거 그렇습니다. 목화씨.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문선이 이거 가지고 왜구들을 싹 쓸어버리죠. 화약 등이 원나라에서 들어와서 고려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원나라의 내정 간섭기였기 때문에 원나라가 고려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고려는 관복이라다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의 한족의 정통 왕조인 송나라 양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원의 복식과 헤어스타일, 변발 등을 강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몽골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몽골풍이죠. 몽골의 복식과 헤어스타일 등은 고려의 강요가 되고, 강요하게 되고, 또 그게 유행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더욱더 우리 민족 정체성 확립을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림도
어디다 쓰지? 쓸 칸이 많지 않네. 문인화가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나라도 종교가 불교거든요. 라마교라고 하죠. 그래서 원나라의 건축 양식과 불탑 양식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문인화로서 대표적인 것은 그 공민왕이 이렇게 그렸던 그림 모습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탑 건축 양식 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포 양식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건축 양식에서 여러분들 그 다포라고 하는 건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와집이 있죠. 이 기와집이 있으면 이 기와집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 기와를 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죠. 이 기둥과 기와 사이에 공포를 올려서 힘에 이렇게 무게를 받쳐주는데요. 이 공포가 하나 있으면 기둥주의 공포 하나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나라 양식은 좀 더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둥 위에 공포가 올려져 있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기둥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공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걸 여러 개의 공포가 있다 해서 다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늘따 이 다포 양식의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탑 양식, 고려 시대에는 물론 이렇게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화려한 경천사지 10층 석탑,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래는 개성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탑도 몽골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몽골풍 중에는 이제 우리 생활 모습에 비춰진 게 굉장히 많죠. 뭐 여성들이 갖고 다니는 은장도라든가,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쓰게 되는 쪽두리, 그 다음에 연지곤지 찍고 시집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소주, 만두,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그 다음 뭐 설렁탕, 그 다음에 임금님 진지를 뭐라고 합니까? 수라라고 부르는 이 용어,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임금님이나 요 왕비에게 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몽골 용어고요. 그 다음에 부인을 일컫는 말 마누라라고 하는 것도 실은 몽골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오랑캐 호자를 써서 우리가 뭐 호밀, 호주머니, 그 다음에 후추의 어원이 된 호추, 그 다음에 호두의 어원인 호도, 이런 것들도 다 원나라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고려에서 원나라에 영향을 준 것도 있죠. 그런 것을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이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복, 그 다음에 고려쌈, 고려병, 약과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나라 궁궐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 굉장히 정교하죠. 그 다음에 고려불화, 부처님 그림, 이런 것들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매료돼서 대량으로 가져가기도 했고, 고려산 모시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려 옷으로 모시를 수입해 가서 그걸로 옷을 짓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는 굉장히 교류가 다양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그들에게 끼친 영향도 굉장히 컸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